최대리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사장님, 아니 오빠 좋아요. 사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저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어느 날부터 유독 눈에 띄는 두 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직원 둘의 행동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눈에 띄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직원들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이 회사는 제가 20대 신입사원부터 다녔던 회사였어요. 그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뿐인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그때의 사장님도 정말 열심히 해서 회사의 규모도 커졌어요. 2층 한 층만 사용하던 사무실이 3층도 사용하게 되고 4층도 사용하게 되고 어느 순간 모든 층을 사용하게 되며 이 건물이 회사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날로 발전하는 회사에서 저도 날로 발전하며 승승장구 승진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자신의 딸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저의 아내를 만나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어요. 원래 사장님 즉 지금의 장인어른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퇴직을 하며 그 회사는 제가 물려받게 되었어요. 저는 더 열심히 해서 회사의 규모를 더 키워나갔습니다. 아내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의 회사도 날로 커져갔어요. 그렇게 저는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면 직원들의 모든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직원들을 봐왔으니까요. 표정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누가 성실한지 누가 재능이 있는지 지금 이 사무실에서 누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부터 신경 쓰이는 직원이 있었어요. 김태훈 대리와 최유진 사원 이 두 사람의 행동들이 자꾸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김태훈 대리는 영업팀 소속으로 입사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직원들에게 평판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혼이지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법한 외모와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친구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자주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이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가 이상하리만큼 김 대리가 움직일 때는 시간차를 두고 최 사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았어요. 최유진은 영업팀 막내 사원입니다. 입사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야무지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제가 눈여겨보던 직원이었어요. 나이는 38자 영업을 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느끼고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미혼의 외모도 꽤 예쁜 사원이었어요. 최근 들어 이 친구도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김 대리가 자리를 비우면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꼭 최 사원도 자리를 비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김 대리를 자꾸 쳐다봐서 회의의 흐름을 끊기게 만든 적도 있었죠. 두 직원의 모습은 제가 알던 스마트하고 똑부러진 모습이 아니라 걱정이 되면서도 왜 둘이 동시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어색해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두 사람이 회의실에 있다가도 다른 직원이 들어가면 하던 말을 멈추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죠. 뭔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참견할 순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그냥 눈여겨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져 몇몇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가족 모임이 있어 조금 일찍 퇴근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회사 근처 초밥집에서 초밥을 포장해 회사로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사장님,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야근하는 직원들 생각하니까 그냥 집으로 가기에는 미안해서요.
아이고, 직원들 복 많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기저기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헉, 사장님 오셨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들 있어요. 야근하느라 고생 많아서 초밥 좀 사왔어요. 다들 잠깐 쉬면서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직원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책상을 돌아다니며 직접 초밥을 나눠줬습니다. 정민 씨,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준호 씨도 늦게까지 고생이네. 이런 게 바로 사장으로서 느끼는 보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직원들에게 포장해온 초밥을 나눠줬는데 요즘 제가 눈여겨보던 김대리와 최 사원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그러게요? 화장실 갔나? 하며 다들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이상하게 둘이 같이 사라진 게 뭔가 있나 싶었어요. 둘이 뭐가 있으면 어쩐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평소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냥 오늘은 계단을 이용하고 싶어서 계단을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렇게 핸드폰을 만지며 천천히 내려가던 저는 2층쯤에 도착했을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층으로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낮추고 귀는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확하게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도 알 것 같았어요. 우리 회사의 유일한 CCTV 사각지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 공간. 그 공간이 우리 회사의 유일한 CCTV 사각지대였어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소리, 은밀하고 거친 남녀의 숨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그 공간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최 사원의 얼굴을 분명히 봤어요. 반쯤 풀린 눈빛, 헝클어진 머리, 누군가의 목덜미를 꽉 안고 있는 최유진을 보고 말았어요. 당황한 저는 아무 소리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계단 위로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층까지 올라왔을 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최유진이 껴안고 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등만 보여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셔츠와 뒷모습 그리고 체격으로 봐서는 김태훈 대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뭔가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둘이 그런 사이였어. 그 둘의 행동이 이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에 크게 터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니 작은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저 둘의 연애가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작은 분노도 잠시였어요. 저는 자꾸 최유진의 반쯤 풀린 눈빛, 헝클어진 머리, 목덜미를 꽉 쥔 그 모습, 그리고 계단에 울려 퍼지던 그 소리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자꾸 저 여자가 생각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하체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춘기 소년처럼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주책 맞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어느 주말 저녁 아내가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데이트를 하는 시간인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요즘 대화도 많이 하지 않고 같이 한 침대에서 잠든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런 저희의 관계가 어색한지 자꾸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내 정적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각자 핸드폰을 보며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톡을 보는데 최 사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최 사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사진은 너무 귀엽게 웃는 최 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귀엽게 웃는 모습과 대비되는 몸에 붙어 몸매가 드러난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에 예전 CCTV 사각지대에서 봤던 최 사원의 모습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음식 나왔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 그냥 좀 복잡해서.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궁금해하며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이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내내 아내와 대화는 없고, 제 머릿속에는 최 사원의 모습이 떠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 우리 둘뿐인데 나 샤워하고 올까? 라고 하며 쑥스러워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피곤하니 먼저 씻고 자겠다고 하고 아내를 지나쳐 서재로 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왜 저러는지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집에서 각자의 삶은 사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김태훈 대리도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차를 두고 최 사원이 안녕하세요 하며 웃으며 해맑게 인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둘이 주말 동안 함께 있었나 보다. 카톡 프로필 사진을 김 대리가 찍어줬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묘하게 김 대리에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최유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한 것 같았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최유진이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짧게 대답을 하고 사장실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최 사원이 제 곁으로 와서 팔을 잡는 겁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며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며 뿌리치고 사장실로 들어왔는데 제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사춘기 소년이 짝사랑하듯 왜 제가 저 사원 한 명에게 이렇게 반응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업무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이사진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려는데 제가 앉은 자리 대각선으로 최 사원과 김 대리가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신경 쓰지 말자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 최 사원을 흘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회사 근처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대리랑 최 사원을 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사원의 표정은 어두웠고 김 대리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증을 품은 채 커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의 표정만 혼자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대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고 최 사원은 긴급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 대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게 일하고 기분도 좋아 보였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했고 출근하지 않은 최 사원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고 카톡을 열어 연락을 할까 말까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최유진은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복도에서 만난 최 사원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최유진 씨. 네, 사장님. 최유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 괜찮은가? 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김태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가? 퇴근 시간이 됐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8시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복도가 조용했어요. 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저는 조용히 계단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진아, 미안해. 김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 거야? 나 이렇게 비밀로 만나도 좋아. 그냥 나만 만나줘. 최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나는 너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 근데 너는 나이도 많고. 결혼을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우리 나이가 적지 않은데 우리 만남에 결혼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거야? 이러면서 최 사원은 소리쳤습니다. 김 대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더니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자. 제발, 너무 불편하고 싫어. 이런 모습도 너무 질린다. 그렇게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 대리가 모진 말을 내뱉고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복도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김 대리는 바로 퇴근을 했고 최 사원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여자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김태훈 때문에. 그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 아니, 그 이상의 뭔가. 내가 저 여자를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훈 같은 무책임한 남자에게는 최유진 같은 여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헤어진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 대리는 정리하고 최유진은 내가 챙겨줘야겠어. 하지만 그게 단순히 직원을 챙기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어제 흘린 최 사원의 눈물에 저는 이성을 찾을 수 없었고 출근하자마자 김태훈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태훈 대리를 확실하게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10분 후 김태훈이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들어와 앉아요. 김태훈이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손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걸 보니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 대리, 네, 사장님. 거두절미하고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정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권고사직에 필요한 금액과 서류 등등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죠? 이전 프로젝트에서 김 대리는 다른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죠? 처음이 아니었고요. 큰 금액도 아니고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김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차대로 진행할까요? 사장님. 그간 김태훈 대리가 보여준 회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업무 능력을 감안해서 저만 알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거 보니 다 인정하고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김태훈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보세요. 김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문제 삼을 정도로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저 정도 뇌물은 문제될 게 없었죠. 제가 문제를 만들어 퇴사를 종용하게 된 거죠. 가슴 한켠에 양심에 찔리고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이런 마음도 잠시 최 사원을 생각하면 김 대리를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김 대리는 긴급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 일을 시작으로 회사 분위기는 뒤숭숭해졌어요. 이 사진들은 회의 때 저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물었고 저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모두가 의아해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최 사원의 얼굴에서도 다시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최 사원을 눈여겨보고 신경 써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제 감정이 이상하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럴까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의구심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최유진 사원을 신경 써주고 걱정해주는 게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유진이 업무 보고를 하러 사장실에 왔습니다. 사장님, 기획안입니다. 최유진이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서류를 받으면서 그녀를 유심히 봤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네, 네, 사장님. 김태훈. 연락하나요? 네. 갑자기 김 대리님을 왜 저한테? 저 사실 두 사람 만난 거 알고 있었어요. 최 사원은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두 사람 헤어지는 날,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최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최 사원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황한 최 사원은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가만히 제 품에 안겨 울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최유진이 진정이 되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울지 말아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최유진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수고했어요. 나가봐도 돼요. 네, 사장님. 최유진이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설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직원을 챙기는 거예요. 사장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유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최유진과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최유진도 저를 아주 편하게 대했죠. 저는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출근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최유진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직원들의 눈빛과 행동을 살피지 못했어요. 이맘때쯤부터 직원들은 저와 최유진의 사이를 수군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6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이 감정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최유진을 승진시키기로. 인사 발령 준비해요. 네, 사장님.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최유진 사원을 대리로 승진시킬 거예요. 네? 최유진 사원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문제 있나요? 아니, 그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최 사원보다 실적이 좋은 직원들이 더 많은데. 능력 있잖아요. 이번 업무도 훌륭했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능력 있으면 승진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최 사원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제 곁에 두고 싶었어요. 이틀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최유진 사원, 대리로 승진.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김대리 나가자마자 최 사원이 승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설마 사장님이랑? 최유진이 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승진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축하해요. 능력 있으면 승진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사장님, 최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은 웃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김대리 일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유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최유진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눈빛이 아닌 다른 뭔가. 며칠 후 최유진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장실의 업무 보고를 핑계로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바래왔던 것 같습니다. 일반 사원이 내 방문을 여는 것보다 직급이 있는 직원이 사장실 문을 여는 게 뒷말이 덜 나올 것 같았거든요. 사장님, 이 서류 좀 봐주시겠어요? 최유진이 제 책상 옆으로 다가와서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기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최유진이 몸을 숙여 서류를 가리켰어요. 저는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자꾸 최유진의 목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요? 역시 사장님. 최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요. 그 터치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 그래요? 겨우 대답했어요. 최유진도 변했지만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직원으로만 봤는데 이젠 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몸에 좀 더 맞는 블라우스를 입고 블라우스 단추는 단정하지가 않았어요. 단정하지 않은 블라우스 쪽으로 제 시선은 자꾸 갔어요. 거기에 바지는 입지 않고 하체가 드러나는 딱 붙는 스커트를 입기 시작했고 그 스커트의 길이는 점점 짧아졌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임원 회식이 있었어요. 저는 최유진을 회식에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장님, 최 대리도 부르시겠습니까? 아직 영업부 대리까지 부르는 건 좀. 응, 불러요. 승진했으니까 임원들이랑 친해질 필요가 있죠. 그러면 기획팀 대리도 부를까요? 아니요. 그냥 최 대리만 부르세요. 비서는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참고 그냥 제 지시대로 진행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최유진을 제 옆자리에 앉혔어요. 다른 임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 고생 많았어요. 한잔해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최유진이 술을 받아 마셨어요. 술이 좀 들어가자 최유진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안주 좀 집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최유진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제 앞 접시에 놓았어요. 사장님, 많이 드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즐겁더라고요. 회식이 끝나고 다들 헤어졌어요. 저는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최유진도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대리, 어디 사세요? 강남이요, 사장님. 저도 그쪽 방향인데 같이 가요. 아,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타세요. 이 밤에 혼자 택시 타는 건 위험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최유진이 차에 탔어요. 차 안에서 둘이 앉아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하는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많을 거예요. 최 대리는 능력이 있어서 금방 승진할 거예요. 최유진이 살짝 웃었어요. 사장님, 저 고민 상담 좀 해도 돼요? 갑자기 툭 던진 말이었어요. 네, 사장님,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마음도 외롭지만 몸도 많이 외로워요. 최유진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팔을 잡았던 최 대리의 손이 점점 내려가 제 손으로 오더니 제 손에 깍지를 끼고 살짝 힘을 줬어요. 그리고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체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최 대리가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때 자동차 창문을 똑똑 두드린 대리기사님. 대리기사님이 도착하고 최 사원의 몸은 원래 자리로 찾아갔어요. 조용했던 차 안에 기사님이 인사를 하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조용히 각자 창밖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왜 용기가 생겼는지 저희 손을 최 대리의 허벅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최 대리는 놓치지 않고 꽉 잡아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눈을 맞췄고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유진을 집 앞에 내려주고 저는 달리는 차 안의 창밖을 보고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기사님에게 팁까지 지불하고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아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를 지나쳐 샤워를 하고 빨리 잠에 들기 위해 누웠습니다. 빨리 잠들고 일어나 출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최유진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의 매일 사장실에 들락날락했어요. 업무 보고, 서류 검토, 의견 여쭙기,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저도 그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유진의 말투도 점점 대담해져 갔어요. 아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과 말투였고, 저는 이런 최유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요. 직원이 아닌 사장인 제가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큰 미팅이었죠. 저를 포함해 몇몇 간부들이 함께 해야 하는 미팅 자리였고, 이 미팅을 계약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다들 일에 집중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일이 저희 회사를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는 걸 당연히 최유진도 알고 있었어요. 최유진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식사가 나오기 전에 최유진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출장 가시죠? 응, 부산으로 미팅이 있지. 알잖아, 아주 중요한 미팅이라는 거. 제가 수행하면 안 될까요? 저도 그쪽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마 이 사진에서도 말이 많을 거야. 저는 최유진의 제안을 거절했고, 최유진은 제 옆자리로 옮겨 앉아 저에게 팔짱을 끼며, 사장님, 제발요. 네. 저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저한테 제발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더니 최유진이 제발이라고 하며 저에게 더 엉겨붙기 시작했어요. 최유진의 볼륨감 있는 신체 부위가 제 팔에 바짝 닿았고, 저는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마치 식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와 최유진을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제 표정을 최유진은 눈치를 챘는지 제 옆에 틈도 없이 달라붙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목덜미를 끌어안고 잘하겠다고 하며 해맑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서도 부산 미팅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이어서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제가 집에서 일을 하면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고 쉬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업무를 하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그더라고요. 그런 아내가 이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이번 부산 미팅에 최유진 대리가 수행할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역시 임원진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쳤어요. 저에게 늘 힘을 실어주는 박 이사가 중요한 일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사장님 뜻대로 하시죠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직원들도 이내 수긍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금요일 오후 저와 최유진을 포함한 직원들이 함께 KTX를 탔습니다. 최유진과 저는 나란히 앉았어요. 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아, 고마워요. 최유진은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내 저에게 건네줬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아니에요. 사장님은 동안이시잖아요. 라고 하더니 제 귀에 속삭이듯. 저는 사장님보다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유진이 제 팔을 살짝 터치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이 이렇게 단단하시잖아요. 팔뚝도 허벅지도. 그리고 라며 찡긋 웃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최유진 대리가 보더니 짓궂게 장난치더라고요. 그런 최유진의 모습에 긴장감이 풀리더라고요. 부산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각자 방을 잡았는데 최유진 방이 제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우연히 옆방이네요, 사장님. 그러게요. 혹시 밤에 무서우면 노크해도 될까요? 최유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래요. 저녁에 직원들과 마지막 회의를 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씻고 잠시 TV를 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최유진이 서 있었어요. 평소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옷차림이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그런 옷차림에 봉지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아니 둘이 있으니깐 오빠 괜찮으면 우리 맥주 한 잔 마셔줘. 제가 우물쭈물하고 대답도 하기 전에 최유진은 제 방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보긴 누가 봐요. 그리고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는 건데 뭐 어때요? 최유진은 자리 잡고 앉아 맥주캔을 따서 마시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레 최유진 앞에 앉았어요. 최유진은 저에게 맥주캔을 따주면서 시원하게 한 잔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통통 튀는 매력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 캔 두 캔 마시다 보니 최유진이 저에게 물어왔어요. 사장님, 결혼 생활 어떠세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갑자기 왜 내 결혼 생활을 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요. 사장님 같이 멋진 분이랑 사는 사모님이 부럽기도 하네요.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나는 특별할 것도 없어. 사장님 저 취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자극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뭔데? 조금 무서운데? 사장님, 사모님이랑 잠자리는 가지세요? 저는 당황해서 최유진을 쳐다봤어요. 최유진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재촉했어요. 집만 공유하고 각자 생활한 지 오래됐지.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최유진은 표정이 풀리면서 미소 지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니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만약 금슬이 좋다고 했다면. 저 오늘 슬펐을 거예요. 농담도 참. 농담 아닌데요? 진심이에요. 저는 사장님이 저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유진은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걸친 얇은 가디건을 벗었어요. 저는 그런 최유진을 말리지 않았고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유진의 그 다음 행동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유진의 몸은 제 몸과 밀착되었고 숨소리가 제 청각을 자극했어요. 조용한 방 안에 최유진과 저의 숨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유진의 숨소리 그리고 뽀얀 피부는 62세의 제 몸에 사춘기 소년처럼 신체 변화를 일으켰어요. 온몸에 피가 돌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피가 쏠리는 그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로서의 단단함이었어요. 그런 저의 신체적 변화를 최유진도 느꼈는지 최유진은 저를 더 자극했어요. 저의 귀에 바람을 불 듯 속상했어요. 사장님, 저 오늘 이 방에서 안 나가고 싶어요. 라고. 저는 그런 최유진에게 말로 대답하는 대신 온 힘을 다해 안아줬어요. 최유진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날 밤 우리 둘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했지만 그 후회도 잠시. 제 옆에 누워있는 최유진을 보니 뭔가 행복했어요. 그렇게 최유진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유진이 잠에서 깼어요. 사장님, 일어나셨어요? 최유진이 눈을 뜨며 미소 지었어요. 어젯밤, 저 정말 행복했어요. 최유진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내가 남자구나라고 일깨워주는 최유진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유진과 저는 씻고 시간차를 두고 방에서 나갔어요. 혹시 직원들 중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에 부산 미팅을 진행했고 미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다들 기분이 좋았고 최유진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노골적으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사장님, 오늘 미팅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랬나요? 네, 사람들이 완전 압도당하던데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다니까요. 최유진의 말에 임원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던 박 이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리가 사장님에게 너무 격없이 하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격식과 예의를 갖춰주세요라고요. 그 말에 최유진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최유진은 저에게 박 이사 때문에 민망했다고 하며 하소연을 했고 저는 그런 최유진의 모습이 마냥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최유진의 모든 걸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했어요. 월요일 회사로 복귀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했고 회사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의 미팅만 잘 마무리하면 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고 직원들도 의지를 다 잡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프로젝트 계약이 임박할 쯤 야근도 늘어났습니다. 저도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야근을 하던 어느 날 최유진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서 속상하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장님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야근 중인데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니 저에게 답장이 왔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 지하 쪽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요. 계단 옆이요. 제가 먼저 가서 그쪽에서 기다릴게요. 거기로 오세요.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저는 김대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장소로 지금 제가 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흥분되었어요. 이내 도착한 우리 회사의 유일한 CCTV 사각지대. 그곳에 서서 웃고 있는 최유진. 제가 최유진에게 가자마자 최유진은 저를 끌어안았어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사장님의 향기, 손길, 모두 그리웠어요. 저도 같이 꽉 껴안고 말해주었어요. 나도 너무 그리웠어. 최유진은 몸을 살짝 떨어뜨리고는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 최유진의 숨결이 이내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파르르 떨리는 최유진의 입술의 온기가 저에게 직접 다 느껴졌고 그 온기와 떨림이 저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기 충분했어요. 회사의 CCTV 사각지대라는 장소부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여자의 숨결 모두가 저를 자극했죠. 그렇게 최유진과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제가 처음 김대리와 최유진을 처음 봤을 때의 그 장소, 그리고 김대리가 아닌 나와 함께 있는 최유진. 그때 봤던 최유진의 상기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제 몸 구석구석 힘이 들어가게 만들었죠. 사장님, 사랑해요. 최유진이 속삭였어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이 말을 언제 들어봤는지 정말 좋았어요. 저도 최유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려던 그 순간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에 모든 행동을 멈췄고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황급히 옷을 챙겼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발소리의 주인공은 박 이사였고 박 이사는 무서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사장님, 박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에게 모든 걸 들킨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최유진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불안했어요. 박 이사가 어떻게 나올까? 혹시 아내한테 말할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어요. 비서가 급히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께서 변호사님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이 활짝 열리고 아내 한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변호사 2명과 함께. 여보. 앉으세요. 사장님. 아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금 무슨...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가시죠. 이사회? 갑자기 왜? 가시면 아실 겁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인데 최유진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주 창백한 얼굴로.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강민준 사장의 중대한 비위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보, 이게 무슨... 입 다물고 들으세요. 아내가 노트북을 켰어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제가 최유진과 함께 있는 사진들. 출장지 호텔 복도에 최유진이 제 방에 들어오는 모습과 나가는 모습. 차 안에서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어젯밤 계단에서의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이 저런 짓을. 직원이랑 그것도 회사에서. 이건 진짜인가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사장은 직원인 최유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특혜 승진시켰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 회사 돈은... 지난달 부산 출장.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을 예약하셨죠?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그건... 아내가 저를 쏘아봤어요. 더 할 말이 있나요? 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서 최유진을 성추행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는 합의하에. 합의요? 아내가 비웃었어요. 60대 사장이 사장이라는 직급을 이용해서 38살 직원에게 승진시켜주겠다고 꼬드긴 거 아닙니까? 최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최유진의 말에 이사진은 술렁였습니다. 당신도 입 다물어요. 아내가 최유진을 차갑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예요. 사모님,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제가 왜 해고당해야 하죠? 최유진은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큰 소리 쳤어요. 아내는 최유진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최유진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를 당당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유진은 대답했어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또박또박. 네, 사장님이랑 불륜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업무로 봐주세요. 그래요? 최유진 씨 생각보다 당당하네요.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제가 업무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지만 그저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내는 최유진 대리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중 한 명이 책상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놨어요. 그 서류 안에는 그간 최유진이 다른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내역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권고사직 당한 김 대리가 이런 이유로 권고사직 당한 건 알죠. 최유진이. 아내가 또박또박 이야기했어요. 최 대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넘겨봤어요. 이 정도면 최유진 대리가 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게 잠시만. 할 말 남았어요? 사모님, 맞아요. 사장님이 저를 승진시켜준다고 하면서 저를 유혹하고 불러냈어요. 저는 그저 욕망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최유진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쏟아냈어요. 최 대리? 저는 소리쳤어요. 그러자 최유진도 소리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다 사장님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내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진행시켰죠. 이사회 의결로 당신을 경영권에서 배제합니다. 지금부터 저 한지영이 이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이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었어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박 이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위선자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은 7대3으로 분할합니다. 당연히 제가 7이죠. 회사 지분은 전부 저한테 넘기세요. 당신이 만든 회사지만 제가 키울 겁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세요. 집에서도.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최유진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TV를 켰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중견기업 DK테크, 올해 매출 3천억 돌파. 한지영 대표의 경영혁신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 전 아내가 화면에 나왔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대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제가 세운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내 것이 된 내가 왜 그랬을까? 최유진.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을까요? 김대리 일로 힘들다며 다가왔고 외롭다며 손을 내밀었고 사랑한다며 저를 끌어당겼죠. 저는 그 손을 잡았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나는 위선자였어. 60년을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 회사, 재산, 명예, 가족. 38살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욕망 앞에서 인간은 모두 약합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제 인생처럼